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평양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또 무자비한 총의 칼날을 지금 들이대고 있는데 지금 내각 분야에서 많은 간부들이 목이 댕강댕강 잘려나가고 있습니다. 자, 김정은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본인이 직접 한 말입니다. 화학공장 사건이라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불같이 노하면서 화학공업상 김철아를 초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화학공업상을 잘랐죠. 그리고 행사장을 찾아가지고 연설하는데 김정은이 이런 말을 또 했습니다. 걸어나갈 수 있을 때 나가라. 그러니까 그냥 매맞아가지고 자빠져가지고 들것에 실려 나가기 싫으면 그 두 다리가 송송할 때 자기 발로 그냥 나가라고 하면서 기계공업 분야 담당 양승호 내각 부총리를 이제 잘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수청한 거죠 완전히. 그러니까 뭐 분노하면서 두 다리가 송송할 때 그러니까 알아서 걸어 나가라 해가지고 이제 대놓고 지금 공개적으로 쫓아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김정은이가 화학공장 사건에 대해서 그리고 기계공업과 어떤 연관이 있으며 이 사건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그리고 사건의 책임자들이 전부 다 내각 산하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저희가 북한 내부의 소식통과 함께 이 팩트에 근거해서 김정은의 이 발언들을 이게 어떤 원인이 있는지 한번 여러분께 말씀에 올리겠습니다. 김정은이 지적한 화학 분야 공장 두 개가 있습니다. 바로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와 풍남비료연합기업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양대 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화학 공장은 총 3개 큰 대형 공장이 3개가 있는데 순천 비난론 연합기업소가 이제 가장 큰데 이거는 이제 비난론을 생산하는 이 공장이고 김일성 정권 때 막대한 외화를 탕진해가지고 공장을 지어놨는데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 그야말로 이제 돈만 쓰고 빚만 남은 이런 공장이고요. 남흥청년연합화학연합기업소는 북한에서 풍남비료공장과 함께 양대 산맥을 이루는 이제 대형 연합기업소입니다. 풍남비료와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와의 차이는 뭐냐? 뭐 비료 종류가 좀 다른 차이가 있고 풍남비료연합기업소는 갈탄을 주 원료로 해가지고 에너지를 쓰고 있고 남흥청년연합기업소는 이제 무연탄으로 연료를 쓰고 있습니다. 자, 연합기업소라는 것은 우리도 말하면 그룹,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현대그룹 어떤 그런 이제 삼성그룹이라는 그룹 형태의 대규모 공장을 연합기업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연합기업소의 소위 당비소는 유급입니다. 유급. 돈을 받으면서 당비소를 하고 있고 소규모의 당비소는 무급으로 이제 하고 있는데 노동당 간부가 이제 유급으로 일을 할 만큼 1만 명 이상이 넘어야 연합기업소로 이제 명칭이 됩니다. 자, 이게 흥남비료연합기업소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서 굉장히 이제 역사가 깊은 공장입니다. 1927년도에 일본 재벌 노구치 그룹이 설립을 했고 조선질소비료 주식회사 자 흥남 공장으로 이제 이름을 짓고 있다가 6.25 전쟁 때 완전히 파괴가 됐고요. 전쟁 이후에 러시아가 이제 지원해가지고 대규모 비료 공장으로 다시 이제 공장이 완성이 됐습니다. 13만 6천 톤 이상의 질환 비료 생산 공장 조업을 이제 처음으로 시작을 했고 72년도에 이제 종합 화학 비료 공장으로 이제 공장을 세팅을 했습니다. 1990년대 초에 김달현 부총리가 이 당시에 고난의 행군 딱 오기 전입니다. 비료 공장 생산 설비가 완전히 이제 노후화돼 가지고 이걸 이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대한중기계 공장, 영성기계 공장에서 이 비료 공장에 들어가는 설비들을 제대로 공급할 수 없습니다. 북한 이 기계라는 것은 그야말로 이제 낙후될 대로 낙후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유럽에서 1억 달러어치의 신설비를 들여가지고 이 비료 공장을 업그레이드 하게 되면 북한의 농사가 망하진 않겠다 최소한. 그러니까 이 1억 달러만 투자가 되면 굶어 죽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이제 김정일에게 제안했는데 그때 김정일이가 감히 내 돈 1억 달러를 갖다가 달라고 한 놈이 있다고 해가지고 김달현 부총리를 반당 반여명 정파분제로 몰아가지고 결국은 자살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 아주 역사가 깊은 이런 공장인데 흥남비료연합기업소와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는 북한에서 북한 인민들에게는 생명줄과 같은 공장입니다. 이 두 공장에서 김정은이가 사건이 일어났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럼 어떤 사건이겠습니까? 자, 북한에서 사건이 일어날 만한 것은 김정은이가 관심을 가지고 다고칠 때 항상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뭐 국방연구소에서 뭐 미사일 개발한다, 뭐 국초음속 미사일 개발한다, 뭐 잠수함 개발한다 할 때 김정은이가 거기에 꽂혀가지고 밤낮으로 거기에 옵니다. 오늘 얼마큼 됐어 하면서 계속 다고치는데 이때 많은 간부들이 막 죽거나 다치거나 막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자, 군수공장 같은 경우에는 돈이 들어가야 활성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돈을 집어넣고 하기 때문에 일은 힘들지만 그러니까 스트레스는 받지만 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즘에 김정은이가 쌀 농사에 꽂혔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농사가 안 되면 북한은 망합니다. 완전히. 자,
첫 번째, 북한의 부족한 식량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대한민국 정부, 그러니까 김대중 노무현 정권 그 이후 정권에서도 인도주의적인 지원을 해가지고 대한민국이 상당한 양의 식량을 북한에 지원을 했습니다. 특히 김대중 노무현 때에는 북한에 엄청난 양의 식량을 지원했기 때문에 농사가 망해도 굶지는 않았어요. 특히 인민군대가 굶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 이후에 북중 관계가 안 좋아지면서 중국으로부터의 식량 수입이 거의 중단됐습니다. 이제 러시아에서 뭔가 들어와야 되는데 러시아가 처음에는 밀가루 같은 것들을 이제 무상으로 지원을 했지만 이제는 그런 지원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재정 상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러시아 내에 병사들이 이제 대규모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국가적인 재원이 이 사망자를 보상하는데 쓰여질 수밖에 없고 또 이제 막대한 어떤 전비를 쓰다 보니까 러시아가 거덜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다가 공짜로 뭔가 주기가 불가능하게 됐다는 거죠. 러시아에서 밀가루가 못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농사가 안 되면 북한 인민들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농사를 기본적으로 인민군대 식량을 공급하고 인민들이 굶어 죽지 않을 만큼 식량 생산을 하려면 첫 번째, 비료가 적당한 수준의 생산량을 이제 보여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북한이 이제 뭐 개인농을 확대해가지고 집단 농장을 이제 개인농을 바꾸는 걸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하기 때문에 일단은 비료가 제대로 들어가면 최소한의 식량은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비료 공장의 가동 정상화는 북한 정권의 생명줄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걸 안 하게 되면 북한 정권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김정은이가 꽂힌 데가 뭐냐? 화학비료 공장에 꽂혀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의 양대 화학비료 공장인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 그리고 훈남비료연합기업소 이 두 공장이 김정은이의 관심내에 들어오면서 이 공장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생산 실적 그리고 이제 이 간부들의 어떤 태도를 막 점검을 하는데 이런 김정은의 관심도가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거기에 당비서 또 지배인 이런 인간들이 또 노동자들을 막 때리 몰아가지고 막 24시간 돌리고 일을 시키지 않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북한의 그 연합기업소 이 공장들은 국가에서 배급을 주거나 뭐 이런 시스템을 이제 붕괴됐기 때문에 공장 단위로 작업자족하게 돼 있습니다. 공장에서 생산해가지고 남은 돈으로 정업원들의 식량도 주고 월급도 주고 그리고 생활 필수품을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저게 39호실 산하 김정은의 비자금 만드는 39호실 산하의 회사들도 대부분 이런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39호실 같은 경우에는 해외 거래 이런 독점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외화 거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나마 근로자의 임금과 식량, 부식물들, 뭐 기름, 식용유 같은 것들, 뭐 신발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공급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내각 산하의 공장들은요 대외 거래가 중단돼 있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각에게 그런 권한을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연합기업소가 뭔가 발전하려면 중국이나 뭐 러시아나 최소한 뭐 이런 데하고 이제 기술 제휴를 해가지고 투자를 받아가지고 공장을 현대화하거나 그 원료 같은 것들을 원만하게 사오기 위해서 해외 거래가 가능해야 됩니다. 그런데 해외 거래 막아놓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내각이라고 하는 곳에 북한에 $10,000,000가 없습니다. $10,000,000 다 군수공장, 궁정경제 여기에다 돈을 쏟아붓고 인민 생활을 보살피는 내각 경제에는 거의 껍데기만 남아있는 게 이미 정설입니다. 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북한은 궁정경제, 군수경제, 내각경제 이 3축이 돌아가는데 북한 경제를 정상화하려면 내각경제가 군수경제와 궁정경제를 통합을 해가지고 국가경제를 일원화시켜야지만 재산을 제대로 분배할 수가 있는데 김정은 개인이 쓰는 그 향락과 그 사치에 대한 엄청난 돈이 쏟아 부어지는데 그거는 내각경제가 아무 상관도 없이 김정은 개인 비자금을 만들고 있고 그 개인 비자금 만드는 39호실의 그 막대한 기업들은 전부 다 북한은 노른자리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 벌 수 있는 것은 전부 다 궁정경제가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군수경제가 또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땅에 뭐 돈 되는 석탄, 광물자원, 자연 목재자원, 수산자원 북한의 노른자리는 전부 다 김정은 개인 또 군수경제 나머지 인민경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배급도 안 주고 월급도 안 주고 일은 내몰고 그러니까 공장 청년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들고 일어나가지고 행패를 부렸겠죠.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화학공장 사건이라고 말할 때에는 여기에 사건 다른 게 없습니다. 그냥 그 공장에서 들고 일어나가지고 당비서를 때려 눕혀가지고 막 했든지 아니 공장 자체가 난동이 돼가지고 대형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에 김정은에게 보고가 됐고 김정은의 워딩 입으로 사건이란 말이 나오는 겁니다. 자, 저희가 북한 내부에서 이런 소식을 간접적으로 제가 들어보니까 훈남비료연합기업소와 남공장 일대에서 대규모 소요 사태가 발생했다는 그런 얘기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팩트는 저게 파악이 안 됐는데 그런 소문이 들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 얼마나 사건이 컸으면 김정은이가 이거를 사건이라고 말할 만큼 사태가 이제 악화됐다는 얘기인데 90년대 초반에 북한에서 저희 권한의 행군이 시작되기 전에 권한의 행군의 징후가 제일 먼저 발견된 것이 바로 대웅강산이었습니다. 이 대웅강산은 함경남도 단천
단천에서 이제 쭉 올라가다 보게 되면 검덕지구가 있고 그 위에 대웅강산이 있는데 검덕광산 대웅강산에는요 해발 1,500m 이상에다가 빛도 잘 안 들어오고 광상 이제 보록이 막 쌓이다 보니까 떼기밭 농사도 안 되는 곳입니다. 그야말로 돌덩이밖에 없고 해발 1,500m 이상이기 때문에 굉장히 추운 지역이다 보니까 여기는 누구도 안 가려고 하는 거죠.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오니까. 그러니까 제대 군인들을 전부 다 강제로 몰아가지고 대웅강산 검덕광산에다 몰아놨는데 그 수만 명의 청년들에게 배급을 안 줍니다. 또 월급도 제대로 안 줘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제대 군인들이 너무 열받아가지고 당비서의 집을 찾아가가지고 왜 우리한테 배급을 안 주냐 월급을 안 주냐 행패질하니까 당비서가 야 내가 무슨 책임이냐 국가가 안 주는데 어떡하란 말이냐 고 하니까 군인들이 막 이 자식 뭐야 해가지고 막 난동을 펴가지고 당비서를 갖다 두드려 패가지고 거의 반죽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배고파서 일어난 사건이지만 당비서를 때린다는 것은 체제 저항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사건에 가담했던 제대 군인들이 상당수가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거나 막 엄청난 피해를 봤는데 이런 사건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합니다. 그 당시에 대웅강산은 연아연 공장의 중심입니다. 자, 북한에서 연아연 그 정광은 연간 20억 달러의 외화를 볼 수 있는 엄청난 돈 구지기 때문에 김정일, 김정은도 이 대웅강산에다가 엄청난 투자는 안 하고 사람만 내몰아가지고 돈을 뽑아먹는 이제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인민들이 그 청년들이 막 열받아가지고 들고 일어난 거죠. 자, 이번에도 김정은 정권이 식량 공급이 안 되게 되면 나라가 망한다. 왜냐하면 도와줄 데가 없습니다. 뭐 인도주의도 이제 안 되죠. 왜냐하면 인도주의라는 것은 지진이 일어나거나 뭐 수해가 났거나 뭔가 자연재해에 의해서 일어난 인도주의가 대부분이고 또 두 번째는 전쟁. 그러니까 전쟁이나 자연재해 같은 이런 거를 빼고 그런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인도주의 지원이 30년째 계속되고 있는 나라가 북한입니다. 그리고 동남 이게 아시아 국가 중에 식량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유일한 국가가 북한입니다. 하다못해 부탄, 그러니까 아시아의 오지, 네팔, 부탄 이런 이제 정말 산속에 못 사는 나라 국가에도 굶는 나라가 없다는 얘기죠. 오죽했으면 북한 외교관들이 부탄에다가 식량을 구걸했습니다. 그러니까 부탄 정부가 딱 보니까 자기네한테 식량을 구걸한 나라가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자기네는 항상 지원받은 나라이기 때문에 지원받는 세계 최상의 거지 국가인데 달라는 나라가 있으니까 거기 어디냐 북한이다 이거죠. 그래서 하도 신기해가지고 북한 정권에다가 이제 그거 식량을 지원할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 김정은 정권의 식량난은 자연재해 전쟁이 아닌 그냥 평화 시대에 일어나는 하나의 재앙인데 전쟁보다 자연재난보다 더 심각한 이 포갑적인 독재 권력에 의해서 발생하는 재난인 겁니다. 사람이 자유가 없는데 자유가 그냥 없는 게 아니고 완전 노예화되어 있는데 여기서 무슨 생산이 일어나겠습니까? 무슨 자유가 있어가지고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니겠습니까? 30년째 재난 상태가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제 김정은이가 왜 갑자기 지금 와가지고 쌀 농사에 갖다 이게 열을 올리냐? 이제는 줄 데가 없어요. 중국도 막아버리고 한국은 지금 쟤네가 행패부려가지고 우리는 줄 마음이 있는데 북한이 안 받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중국도 지금 막아버리고 러시아도 지금 줄 돈이 없습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뭔가 식량 생산을 해가지고 하지 않으면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망하게 돼 있다. 그래서 지금 두 비례 공장에 지금 불덩이 튀어가지고 이걸 내리몰았는데 결국은 청년들이 폭발해가지고 지금 난동을 피운 겁니다. 이걸 지금 김정은이가 나와가지고 무슨 뭐 직무태만이니 뭐 부패했니 뭐 무질서하니 뭐 해가지고 막 난동을 펴가지고 자 내가 부총리 양승호를 갖다가 모가지 댕강 잘라버리고 그다음에 화학공업상 제거하면서 화학공장 사건에 대해서 거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화학공장 사건이 도대체 뭔지를 말을 안 합니다. 이걸 저희가 여러분께 북한 내부의 소식통과 함께 이거를 팩트와 함께 이제 분석해가지고 여러분께 말씀에 올리는 겁니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 똥줄이 타고 있습니다. 도와줄 사람 누구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정은이가 자력갱생 하겠다고 그러면서 설치고 있는데 자력갱생 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 아무 데도 없습니다. 미국도 자력갱생 못합니다. 근데 북한 같은 저런 거지 국가가 뭘 가지고 자력갱생을 하겠냐. 정말 이 무능력자 김정은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런 이제 무식한 놈이 한 국가를 이끌고 있다 보니까 나라 경제가 뭐가 되겠고 인민들의 삶은 또 뭐가 되겠습니까? 정말 이 억울한 간부들, 청년들의 어떤 그 피눈물 나는 뭐 정말 외침이 결국은 이제 난동으로 돼가지고 또 엄청나게 잡아가두고 이제 끌어갔겠죠. 자, 이 내막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취재가 또 되는 대로 또 2탄으로 여러분께 말씀에 올리겠습니다. 자, 강철한 TV는 그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북한 내부의 정확한 소식통과 정보 분석 능력을 통해서 여러분께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체를 정확하게 알려드리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겠습니다. 저희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 후원을 해주시는 또 우리 많은 분들께 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